사실상 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미 카테고리가 확정이 되어 있고 산발적인 선택들을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도대체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도 어려워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객 댓글이 1900% 상승을 했었습니다. 재구매율, 팬덤에 집중하면 나타나는 결과, 이렇게 제가 지금 써놨는데 실제 컨설팅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제가 처음부터 뭐 뉴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팬덤 관련해서 또 재구매율이 중요하다는 거, 이런 관점들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거를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이면 좀 깊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거 설명드리면 거의 3-4시간은 그냥 훌쩍 가는 내용들이라서 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보다는 PMF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MVP가 뭔지, PMF가 뭔지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님만 컨설팅에 참여하신 변화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원분들과 함께 컨설팅을 잘 진행을 하고요. 이거를 인터널 브랜딩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측정 가능 영역에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도표 자체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컨설팅을 이제 첫 스타트가 문제 확인에서부터 원인 분석을 하고, 원인 분석 단계에서 만약에 품질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이 만약에 문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먼저 해결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이 끝나면 쭉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재구매율과 그리고 팬덤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해나가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보면서 고객 핏을 맞춰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매출 250억 하는 브랜드를 컨설팅 했던 기록입니다. 제가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매출, 마진, 카테고리, 광고, 직원관리, 방향성,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글을 이렇게 나눠 본 겁니다. 매출의 90% 이상이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서 발생이 되고 있었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진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비슷한 제품으로 인해서 가격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고, 카테고리는 매출 감소로 다른 카테고리도 이미 확정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매출 부진이고 또 확장을 한 그 카테고리에서 또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재고도 누적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집중이 되어 있고 또 관련 광고에 적어도 2-3억씩은 쓰고 있던 큰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보기엔 2-3억도 작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직원 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카테고리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산발적인 선택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를 했었다. 그리고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매출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다. 방향성 재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확인을 하면 이거에 맞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고 원인을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인을 분석을 했던 거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신규 고객 모집에 몰입이 되어 있으세요. 신규 고객 모집에 몰입되어 있고 재구매율의 확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새로운 고객이 모집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브랜드가 제가 경험했을 때는 지금 거의 한 8개 업체 정도 했었는데 거의 한 80%, 90% 가까이 신규 고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보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카테고리로 나온 제품도 특별한 소고점이 없었어요.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타사와 가격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당연히 되어 있겠죠. 그래서 마진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타사가 경쟁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좀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장으로 인해서 매출을 견인하고 있던 그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집중도가 하락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고객들한테 점점 더 발견되게 되고 QC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광고는 모든 광고의 성과를 확인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증액보다는 플랫폼과 광고에 기대지 않는 변화가 필요해 보였어요. 이 컨설팅할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광고나
이런 새로운 고객들을 유입하기 위한 그런 플레이들이 예전과 같은 성과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전과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광고를 태우고 계속해서 신규 고객한테 어떤 특정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효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대한 플랫폼에 기대는 것들, 광고에 기대는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원 관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미 카테고리가 확장이 되어 있고 산발적인 선택들을 대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도대체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도 어려워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에 몰입되어 있고 집중할 수 없는 산발적인 업무는 수정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임원진 전원이 컨설팅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었고요. 당연히 대표님도 오셨고요. 대표님 포함 저까지 해서 10명, 11명 됐던 것 같아요. 함께 얘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방향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야 이 정도 규모가 되기 시작하면은 대표님은 대표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업무는 다 직원분들이 하시거든요. 임직원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과 컨설팅을 둘이 진행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원인 분석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인도해드려도 사실 이렇게 산발적인 업무가 많고 제대로 된 어떤 방향성이 확립되지 않은 브랜드들은 이미 직원들이 저 대표 또 어디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또 새로운 거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임직원분들 모셔놓고 같이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해결 방안과 기대 결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브랜드가 잘 팔고 있던 메인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인 카테고리에 더 집중해보는 걸로 리포지셔닝을 했어요. 이미 잘하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조금 더 고도화시키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객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마진 같은 경우에도 전문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제품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좀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를 조성하고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오가닉 바이럴을 좀 형성하는 걸로. 왜냐면 이 마진에도 광고비가 많이 소진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광고비는 안정화시키고 내부적으로 바이럴 태울 수 있는 또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으로 좀 인도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타겟 고객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문화를 저희가 좀 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 대표님들이랑 이런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사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좀 문제를 분석해보고 해결 방안을 좀 우리가 강구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제품에 대한 추가 가치가 부여가 되고 객단가 상향 조정 가능성이 좀 커지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 제품을 사는 기준은 품질과 가격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로만 소구해서는 객단가를 올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바라봤을 때 어떤 가치가 부여되는 그런 제품으로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해결 방안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진을 높이기 위한 기획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카테고리는 줄이고 기존 전문성이 있는 그 카테고리에서 내려오는 구조, 그러니까 연결성이 있는 카테고리 확장으로 조금 각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전 다른 카테고리를 시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실도 있으시고 하지만 최대한 그거는 그거대로 지금 일단 잘 팔고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 그 선택하셨던 그 카테고리를 얘랑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카테고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완전 별개의 어떤 브랜드로 취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메인 브랜드를 좀 최대한 살리면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지금 했던 그런 여러 카테고리 확장을 조금씩 고객들과 함께 키워가 보자. 이런 좀 솔루션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고객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댓글이 상승하는 것, 팬덤이 형성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커머스 장악 시도 때문에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자사몰을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인도를 해드렸고요. 기존 광고는 일단 유지하면서 고객 참여 문화 콘텐츠로 자사몰을 유입시키는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와 정보 전달은 자사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식으로 조금 자사몰도 리뉴얼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우리가 자사몰을 운영하는 목적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함도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으면 지금은 중국이 이커머스 시장을 완전히 먹어버리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자사몰을 최대한 만들어가면서 트래픽을 만들어가면서 트래픽을 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사몰로 최대한 운영하면서 우리가 플랫폼에 기대고 있는 그 비율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안정화하고 수수료 및 자금을 회전율을 안정화시킨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전문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타겟 고객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그러면 우리가 이 카테고리에 집중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사고를 하시고 기획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일관성 있는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성은 위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고도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컨설팅을 해드려도 이게 사실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길게는 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희가 3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10회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된 어떤 일관된 방향성을 확립을 하고 서로의 이해와 충분한 공감을 한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획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고 광고비를 안정시키고 자사몰로 이웃시키고 이런 플레이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객 댓글이 1900%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댓글이 뭐 5개 이렇게 아예 안 달리는 컨텐츠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컨텐츠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100개, 200개 막 이렇게씩 달리고 있으니까 상당한 고객들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팬덤 형성으로 재구매율도 약 200% 정도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고 지금 현장에서 적용을 했을 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품 기획에 고객이 참여하는 문화응성까지 지금 저희가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많이 뜨거워서 고객들이 본인들이 새로운 제품을 런칭하는 거에 참여하시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제품은 더 차별을 낼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또 시간을 쓴 만큼 가치를 부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들이 적용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객단가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고요. 이미 가치가 부여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좀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면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브랜딩은 재구매율과 팬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드린 요 내용들 나중에 한번 영상 리뷰해 보시면서 제가 이 컨설팅 진행하면서 만들고 있는 어떤 성과들 중에 하나니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찾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직시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나중에 비교를 해보시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초반부터 말씀드린 내용, 그러니까 오늘 포럼에서부터 대기업분들이 지금 뭐 팬덤이 중요하다, 지금 속도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재구매율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뒤돌아서면 아까 말씀드린 이 판매자의 구조, 그러니까 온라인 이커머스 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사고 구조를 계속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인지를 하시고 계속해서 이거를 우리 머릿속으로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셔야 이런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건 지겹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팔로우 하시거나 또 스레드에서 소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재구매율, 이 팬덤, 이 두 단어는 정말 지겹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대기업들도 이제는 내뱉기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VC분들이 투자 잘했을 때는 전혀 쓰지 않았던 단어인데 이제는 VC분들도 대기업 임직원분들, 대표님들도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재구매를 신경 쓰시고 팬덤을 만드셔야 된다.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셨던 분들도 또 앞으로 보시는 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또 브랜드 운영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어떤 뉴스라든지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여러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시고 댓글도 달아셔서 질문도 해보시고 저한테 답변도 받아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만 전달드리고 자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하는 채널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지금 잘 생존해보자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채널을 운영하는 거니까 최대한 좀 같이 고민을 나눠보고 같이 잘 생존해봤으면 좋겠습니다.